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진봉 상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사적 시대적 소명에 부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 공포했습니다. 네, 김병민 교수님, 네. 거부권 행사라는 반전은 결국 없었네요. 네, 굳이 거부권 행사까지 기대하지는 않더라도 이 마지막 있는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을 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법부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결국 꼼수, 절차적 정당성을 다 훼손시켰다는 비판들이 굉장히 거셌는데 국무회의를 연기시키면서 급하게 공포했던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마저 이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훼손시킨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15일 내에서 공포 절차를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누더기 법안이라 불릴 정도로 전체적인 법안에 대해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 내용들을 대통령 임기 중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성급하게 공포했던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방탄 법안을 셀프 공포했다고 하는 비판에 여전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회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탄 법안의 셀프 공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6일 앞둔 상황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직접 매듭을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중재안이잖아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양측에서 처음에 다 합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의총을 통해서 추인까지 받은 내용이었고, 그 내용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이틀 만에 뒤집는 바람에 결국은 이렇게 논란이 컸던 건데, 그 중재안을 가지고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여야 합의의 기본 틀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중재안을 가지고 통과하는 과정에 물론 국민의힘의 반대가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절차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국회를 통과해 왔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권 행사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중립성 그리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라고 하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맥락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왔었고 그 과정의 완결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생각했던 검찰 개혁의 마무리 단계로의 가치와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결국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맥락 그리고 두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특별히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다른 명분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무회의 마침표의 키워드는 이제 검수완박이 이제 된 거고요. 어제 이제 국무회에서 또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제 사면 관련해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였는데 지금 어제까지 얘기 안 나온 거 보면 사면은 없는 걸로 되는 건가요? 네, 사실상 사면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에 단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애당초 지난주 이 시간만 하더라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 또 정치인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까이 지냈던 김경수 전 지사 등에 대한 일괄 사면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언급들이 있었지만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살펴보건대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들이 노출이 됐고 이런 일들 자체가 이런 국민적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종적으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새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고 어느 정도 좀 오랜 기간 수감을 하고 있고 건강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과연 새 정부가 어떻게 풀어낼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권에서는 정경심 씨나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 요구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이것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외면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사면이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게 되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김경수 전 지사나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보수 진영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사면하고 나서 양쪽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서는 또 사면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측이 이 지금 사면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이 국민 통합이나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상당히 반하는 내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서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만약 하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만 하고 김경수 전 지사는 안 한다? 이렇게 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컸을 거고 그런 부담을 안고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단행했을 때 올 수 있는 정치적 부담 이런 부분들이 아마 사면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사면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하고 나면 그 공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대범죄수사청 이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 관련 법안을 또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취임 이후에 국회에서 논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사개특위를 설치하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법안이 완료가 되게 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년 동안은 민주당이 지금 같은 상황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다 훼손하더라도 일방적인 처리를 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부권을 바탕으로 법안이 무력화될 수 있죠. 이미 어제자로 처리가 돼 있던 검찰청법 개정안과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바라보기에는 이 법안 자체 모순들이 일부 들어가 있고 법적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평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법안에 대한 처리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부패 범죄 등에 의한 사각지대가 생겨나면서 그 피해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국회 차원에서도 이걸 이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고민하면서 여야 간 합의로 이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는 어제 마침표가 찍혔다고 하지만 논란은 끝난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검찰 쪽에서는 또 헌재의 판단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거부권까지 계속 요청을 했었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요청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요청도 했었고요. 또 검사들이 3천여 명 정도가 또 의견서도 냈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 이제 안 됐고 법안이 공포가 됐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한 상태여서 일단 헌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법적으로까지 다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의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병민 교수도 얘기했지만 일단 추후에 중대범죄수사청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만들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앞으로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공포된 법안 같은 경우에도요. 검찰에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 헌재에도 판단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권한쟁의 심판 등을 통해서 이제 헌재의 판단을 묻겠다는 건데요. 아마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입법부에서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에서는 사실 담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결국 문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인 국회에서 상황들을 조정하고 풀어가야 되는데 어제 오늘 보도되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 지표를 보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마 식은땀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는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검수완박 국면을 지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굉장히 급 하강하기 시작했고 국민의힘과의 지지율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여론이 과연 이런 법안 처리를 졸속으로 만드는 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의 결과 이유에 따라서 입법부의 움직임도 다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여야 대치 전국이 지금 청문회 전국으로 그대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 청문회 보니까 민주당의 맹공도 거세지만 또 버티기의 그 기세도 또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저렇게 버티는 게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있어요. 본인은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국민의 눈높이가 과연 정호영 후보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이게 이제 아빠 찬스, 그러니까 자녀와 관련된 뭐 병역 비리 관련된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본인은 뭐 아무 문제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 그에 관한 사실일까 하는 부분에서 의아한 부분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자녀 2명이 의대에 편입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과 관련된 분이나 좀 친분이 있는 분들이 평가에 들어오셔서 평가를 하신 분도 있고요. 예. 본인이 또 11건의 교수 외에 어떤 이사직이나 이런 부분을 또 감당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연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민적인 도덕 기준, 즉 공직자, 고위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게 들어가서 저는 이게 버티면 버틸수록 더 안 좋은 영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어제 발언만 봐도 전혀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윤석열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이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청문회 과정들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청문회까지 중간에 뭐 중도 낙마 자진 사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정호영 후보자 입장에서는 초창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바로 일을 그만두게 됐으면 본인 아들에게 제기됐던 병역 의혹 같은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제 청문회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초창기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 중에서 또 소명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정호영 후보자의 해명을 통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 조정 국면들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시됐던 많은 문제들이 결국 자녀의 입시에 관련된 내용들 또 많은 국민들이 조 전 장관 사태를 통해서 바라봤던 공정의 문제로 같이 연결이 되는 터라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관계에 대한 시간은 다 지나가고 정무적 판단의 시간이 남은 상태로 보입니다. 어제 그 청문회에서 한 민주당 의원이 버리는 카드인 거를 본인만 모르냐 막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또 의원들이 방어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다 이런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좀 사퇴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뭐 김병민 교수도 있고 저도 얘기했지만 국민적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특히 자녀 입시 비리 문제는 그렇게 우리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일들이 우리 국민들의 뇌리 속에 남아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인턴 증명서, 그다음에 표창장 이 문제가 논란이 돼가지고 법적 처벌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물론 지금까지 사법적인 어떤 수사가 들어가지 않아서 사실관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의혹으로 나오는 내용만 보면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본인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만약 사법적인 어떤 수사가 들어가고 강제 수사가 들어가면 과연 그때도 이게 다 맞는 걸로 나올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은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즉 장관 후보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 이런 기준에 더 부합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병미 교수님, 그러니까 고영인 의원이 발언을 한 건데 그냥 버리는 카드가 아니고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지막까지 가서 버리는 카드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네. 정무적 판단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퇴 쪽으로 좀 기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한다 등에 대한 언급들도 있게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비판했을 때 첫 번째는 검증 부실에 대한 문제가 초기 문제 제기였고 두 번째는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가깝다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한 행동에 대해서 많은 여론의 비판의 소지들이 있었습니다. 청문회라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에게는 충분하게 국민을 설득하고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호영 후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줄줄이 많은 후보들의 청문회들이 진행되고 있는 터라 마지막 국회에서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들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이 있을 거라 보는 것이고 이걸 뭐 굳이 마지막까지 낙마할 수 있는 사람을 끌고 가서 적정 수준에서 민주당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제 민주당의 문제 제기들이 있는 것이지만 꼭 그런 내용들이라기보다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최종적인 인사권자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요. 어떤 결론이 날지 이거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실 텐데 어제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또 관심을 받은 청문회장이 있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였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그걸 한두 시간 만에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은행에 가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선 그렇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까? 점심시간, 저녁시간 저도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장 거래 내역 조회하는 게 한두 시간 걸리는 일입니까? 회로부터 바로 하십시오.
하십시오. 가족 간의 수상한 검증 거래에 대한 해명, 청문회 답변 태도 불성실,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도 일부만 제출하고는 계속 그 답변하는 답변하는 태도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밥 먹어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를 아까부터 계속 그렇게 하시는 모습에 저희들은 더 이상 이 청문회를 개최해본들 의무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다 퇴장을 할 거니까요. 확인해놓고는 다 해놓고는 뭔가 별 내용이 없으니 이렇게 나간다. 결국 이거는 정치적으로 별 내용이 없으니 확인할 거는 다 해놓고 우리는 모르겠다 나가겠다.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니냐 이게 지금.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황을 좀 다시 돌아봤는데 자료 제출 불성실 그리고 뭐 답변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족 간의 이제 금전거래 관련된 부분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제출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을 할 수 없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답변 태도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만 이제 본인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자료 제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 국회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곳 아닙니까? 청문회 장소라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곳이면 최소한 가능한 한 충실하게 답변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밥 먹을 시간을 빼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기보다는 어떤 이유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지 하는 부분 또 자료 제출에 성실히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청문을 받고 있는 대상이 청문을 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그분들에게 저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자료 제출이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내가 제출할 수 없다. 왜 그런 자료를 요청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제출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식사하는 시간이고 내가 이곳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그 감정적으로 상대방한테 안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이게 뭐 개인 정보라든지 아니 정말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가 아닌 이상은 가능한 한 국회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검증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집단탈당하면 본인한테 도움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어 본인한테도 유리한 환경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밥을 먹냐 안 먹냐 이게 본질이 아니고 여야 신경전이 그만큼 지금 치열한 시점이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여야 기싸움이 최대치로 고조된 가운데 주목받았던 일정이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아니었겠습니까? 네. 결국 연기됐더라고요. 네, 뭐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태여 왜 연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득이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제자로 이 검수완박에 대한 법안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오늘 예정대로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면 개인적인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보다도 바로 이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있는 한동훈 후보자의 입장 그리고 민주당과의 설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앞서 설명드렸지만 국민적 여론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뭐 시민단체부터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의 이르기까지 거의 모두 한 목소리를 비판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검수완박 국면으로 다시금 넘어가게 되는 순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당초 초창기부터 한동훈 후보자의 낙마를 지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랑 같이 연동해서 얘기를 해왔었는데 지금이라도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전체적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얼마큼 적격한지 여부들을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보여드리면서 판단받는 것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의 정무적, 정치적 그 평가와도 같이 연결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청문회 일정이 연기가 된 게 일단 표면적으로는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런데 이게 또 한편에서는 한동훈 후보자가 검수완박 관련해서 작심 비판을 예고한 게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특별히 영향을 미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연기한다고 작심 비판 안 하겠어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 9일 날 하기로 했는데 9일 날 하나 한동훈
지금 후보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검수한박 입법 마무리 시점과 좀 고려된 건 아닙니까? 그것도 배경이? 저는 잘 예.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거는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 오늘 만약에 했다고 해서 이게 더 뭐 격돌이 심해지고 9일날 하면 격돌이 적어지고 이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자체는 아마 이제 이번 그 통과된 두 개의 법안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건 적극적으로 저는 표현할 거라고 생각해요. 청문회 과정에서도 또 민주당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얘기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증인을 몇 명으로 채택하느냐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요. 예. 2+2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천한 증인 2명,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증인 2명 이렇게 4명을 하기로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박영진 부장검사하고 김경률 회계사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임은정 검사, 한동수 부장 이렇게 두 분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합의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 증인을 누구로 할 거냐, 몇 명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 여야 간사들이 이 부분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9일날 아마 열리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마 9일날 열리게 되면 이제 이 그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이고요. 공방이 치열하게 오갈 것 같고 이 증인들을 통해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부각하는 쪽으로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동훈 후보자가 검수한박 법안 그 입법 마침표가 찍힌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네. 청문회에서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가 만약 예정대로 오늘 진행이 되게 됐으면 지금 시간에 이제 아마도 국민들이 어제 있었던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에 이어서 한동훈 후보자는 어떤 목소리를 비판하게 되는지 또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특히 법사위 내에서 관련 청문회가 다시금 검수완박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적 여론이 굳건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는 모양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적 여론이 받침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검수완박 국면을 빨리 끝내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지들이 결국 이런 일정 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네.